네, 안녕하십니까. 다원 통합과학과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그 보인고 1학년 통합과학 분석을 좀 하려고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어머님들께서 그동안 수업 이제 중간고사 수업 하느라고 학생들 뒷바라지 하시고, 그다음 시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애쓰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 뒤에도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급히 분석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출제 경향 분석을 보면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를 좀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굉장히 그 범위상에서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문항수 차이도 있고 범위 차이도 있고 해서 이 두 개를 뭐 분석을 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또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작년 것과 올해 걸로 같이 나란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띄어진 내용들이 잘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여기 자료에다가 똑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탑재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참고하셔서 같이 이야기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에 계셨던 선생님이 지금 올해 계신 선생님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출제 경향이나 범위 같은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물리 파트는 지금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배우는 부분 자체가 좀 겹쳤거든요. 그래서 물리 파트는 1학기 때 우리 친구들이 진도가 다 끝나버린 상태여서 남아있는 물리 파트는 앞으로 기말고사 때에도 더 배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화학만 좀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은 2학기 중간고사 때 모든 범위가 다 끝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진도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아직 지구과학 부분하고 생명과학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하고 지구과학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서 조금 그러니까 진도 공부를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나서 진도가 이제 더 이상 나갈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공지하셨던 대로 전체 범위로 기말고사는 전 범위로 시험 범위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걱정이 많아요. 중간고사 공부하면서도 문득문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말고사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학생들이 약간 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화학 파트하고 생명 파트하고 지학 파트 세 파트로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학 파트가 물리 파트를 좀 내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문제를 물리 파트까지 좀 더 화학 파트로 많이 이관해서 문항수가 좀 많았거든요, 화학이. 근데 올해는 똑같이 화학, 생명, 지학을 똑같이 7개씩 구성을 하셨고요. 서술형도 똑같이 하나씩 구성을 하셔가지고 모든 영역에서의 분배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문항수가 너무 적어요. 문항수를 이렇게 지금 총 24문항으로 잡고 객관식을 21문항으로만 이렇게 하신 것 자체부터가 체감 난이도를 낮추는 데에 좀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가 쉬워도 문항수가 많으면 되게 어렵다, 되게 힘들었다, 되게 고됐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데 문제도 좀 쉬웠는데 문항수조차도 좀 적어가지고 학생들이 이번 시험 너무 쉬워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조금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하로 잡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너무 나올 거라고 너무 예견했던 너무 뻔한 그런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심지어 선지, 그러니까 보기 선지까지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게 똑같이 나온 것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친구들이 잘 봤어요, 시험을. 점수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50점대, 그러니까 40점대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거의 50점대이긴 한데 50점대 중에서도 50점대 굉장히 상위권, 그러니까 55점 이상인 그쪽 상위 쪽에 있는 50점대 친구들이 또 많아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다들 지금 굉장히 기분도 좋고 시험을 되게 잘 봤다라고 느낌은 이제 기분 좋고 이제 느낌 좋은데 이렇게 난도를 중하로 잡기가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말고사 시작하면 친구들한테 사실을 얘기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기말고사 때 어려워질 거니까 그 향수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 기억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이제 정신 차리고 기말 때 어려워질 거니까 공부를 빨리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약간 독한 말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난이도는 중하가 맞습니다. 등급 결정 문제는요, 객관식에는 거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구과학 부분에 1, 2, 3번이 약간 좀 자료가 어색할 수 있었거든요. 친구들 입장에서. 근데 그건 이미 학교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하신 거고, 너무나 지구과학 그 파트를 맡고 있는 선생님께서 수업을 좀 신경 써서 잘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만 잘 들었다라고 하면은 틀릴 게 없는 문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통합과학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문항이 출제된 거는 맞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등급을 변별한 문제는 아니었다. 수업을 잘 들었으면 그거는 그냥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다만 10번, 객관식 10번이 중간에 답이, 그러니까 그 시험 당일날 답이 5번으로 올라왔다가 4번으로 번복이 됐죠. 그것 때문에 100점을 받았던 친구들이 점수가 다 깎이는 굉장히 엄청난 이제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술형을 이렇게 서술하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썼다거나 그러니까 쓰지 않았으면 더 점수를 잘 받았을 텐데 좀 더 사족을 붙여가지고 점수가 깎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감점이 되는 그런 사태 빼고는 그다지 등급을 시킬 만한 그런 아주 킬러 문항이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이도를 중하로 잡았습니다. 지금 100점이 10명이 넘어갈 것 같은 10명이 넘어갔죠 이미. 그래서 지금 예상 등급 컷이 제가 60에서 59로 좀 잡기는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위권 그룹이 빡빡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일단 지구과학 특이진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지구과학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만의 교육과정을 굉장히 잘 구사를 하셔가지고 학생들한테 통합과학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료 해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심화로 다루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셨는데요. 이 선생님께서는 1학기 중간고사 때도 똑같이 빅뱅 우주론을 하실 때 그때도 비슷한 그런 행보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어가지고 이 그래프 이게 지금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핸드아웃에는 좀 잘 보여요. 요 그래프가 지금 출제가 됐는데 요거를 프린트에다가 실어 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를 설명을 하시고 자료 해석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걸 문제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친구들한테 받아보고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 프린트를 구성했죠. 그래서 한 4, 50개 정도의 문제를 구성해서 이거를 반복시켜서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념을 배웠어도 그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문제를 풀기가 좀 학생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연습시키는 그런 도구로 이 똑같은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보기만 조금 변형시켜가지고 다각도로 문항 연습을 시켰고요. 다행히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친구들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예, 다행이죠. 잘 봤어요. 개중에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선행과정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위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도 같이 뭐 수업하는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상 그 수업을 하실 때 선행 과정의 자료 해석을 주시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태양 광도라든가 연용량이라든가 하는 개념이 통합과학 교과서 자체에는 있지는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구과학 2나 화학 2에 있는 개념을 자료로 제시를 하면서 약간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고 싶은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일단 하셨지만 실제로 문제 출제된 걸 보면요. 통합과학에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태양 광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태양 에너지를 내셨고요. 물론 태양 상수라고 하는 특이한 용어로서 다시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가르쳐 주시기는 하셨지만 통합과학에 나오는 태양 에너지 그대로 문제 내셨고요. 그리고 연용량이라고 하는 그 뒷배경, 배경 지식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왜 성층권에서 온도가 높이가 올라갈수록 자꾸 높아지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문제는 연용량을 내신 게 아니라 성층권의 온도 변화를 그대로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선행 과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 출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이 답을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도 다 잘 맞고, 예,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 화학 영역하고 생명과학 영역이 너무 쉬웠습니다. 진짜 너무 쉬워서요. 예, 일단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제가 문제로 제시했던 이런 문제들 유형별로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렇게 비커 안에다가 물질을 집어넣고 산염기를 집어넣고 입자수를 헤아리는 이런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가운데에다가 제가 이렇게 뻥을 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뻥 내고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비커에 있는 입자수를 보고 처음에 있었던 요 염산의 입자의 상황을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보인고에서. 근데 이제 저는 가운데를 뻥을 내고 여기에 입자 상황이 어떤지를 추론하는 문제를 훈련을 시켰죠.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문제는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친구들이 되게 막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하고 넘어갔던 문제인데 그게 이렇게 똑같이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시험 볼 때 너무 쉽다 이런 느낌을 가졌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래프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염화 이온분의 나트륨 이온 수, 그러니까 그 비를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는 이런 형식의 유형의 문제들을 여름방학 때부터 훈련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나왔네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제가 훈련을 시켰는데, 여기 나트륨 이온분의 수산화 이온으로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찍지는 못합니다. 네. 제가 막 쌀알을 던지거나 작두를 타는 사람이 아니어서, 다만, 이렇게 분수로 비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적용 능력을 길러주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게 그래프로 나온 거랑 표랑 나온 거랑 차이가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워낙 똑똑해서 그래프로 제시한 걸 표로 제시했다고 이거를 못 풀거나 이거 처음 보는 자료인데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잘 봤죠? 이것도 친구들이 크게 문제 없이 다 잘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객관식 10번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보기에 있는 부분을 조금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님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여기 이제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여기 보인고 기출에서도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기억 선지였어요. 이게 답이 5번이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었었는데 나중에 이게 기억이 틀렸다. 니은 디귿만 답이다. 그래서 4번으로 답이 번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Y는 환원된다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게 Y는 환원된다가 아니라 Y2 플러스가 환원된다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Y 이온이 환원된다가 더 정확한 정답인데 Y가 환원된다라고 하면 이온이 아니라 금속 자체가 환원된다라고 하는
완벽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거는 답이 틀린 걸로 그래서 니은 디귿 즉 4번으로 답이 바뀌었고요. 이게 다시 5번으로 다시 뒤집어지지 않겠냐 하면서 막 걱정 어린 그런 이제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 주신 부모님도 계셨었는데요. 이거는 확고하게 이 기억 선지가 틀린 선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전날 저랑 이게 뭐냐면은 실전형 모의고사 직보일에 그러니까 10월 9일 날 직본 날 이게 실전형 모의고사 직보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을 풀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니은 선지에다 제가 이걸 넣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반응에서 환원되는 물질은 구리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구리가 Y예요.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 구리를 선생님께서 Y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구리가 아니라 구리 이온이었던 거죠. 구리 이온이 환원되는 거고 여기서도 Y 이온이 환원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온하고 금속하고는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환원되는 대상물을 이렇게 금속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날 저랑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와 이거 어저께 직보에서 했던 거 나왔다 하고서 자신 있게 썼는데 답이 5번으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조금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연출되었었는데 다행히 답이 정정이 되어서 저랑 같이 전날 이렇게 직보에서 공부한 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친구들은 무리 없이 다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생명과학 영역에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네. 이거 지금 이 자료, 이 문제 자료, 이 자료는 모의고사 기출되었던 문제 그 자료예요. 그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그림이 그대로 출제가 됐죠. 저는 이제 그거를 풀렸죠. 그 문제 출제된 거 가지고 유사하게 여기 보기 문항 다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는 선지 구성해가지고 이런 유사한 문항들을 뭐 4-5개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똑같이 나오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좀 판단이 되겠죠. 여기 읽어보시면요. 심지어 여기 보기에 있는 것까지도 똑같이 지금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보고 나서 막 기분이 좋았겠지만 아마 걱정도 좀 됐을 것 같아요. 이거 나 말고도 다른 애들도 다 맞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예 선지까지 맞춰버렸어요. 여기 보시면요. 기억에 사람의 홍채 무늬가 다른 것은 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생물 다양성과 보전 프린트 중간고사 대비 때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프린트 이 기억 선지가요. 여기 그 보인고 20번의 기억 선지는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 홍채가 색이 다른 것은 가에 해당한다. 똑같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네 이거 보고 좀 계속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걱정을 되게 거듭하면서 지금 이거 분석하면서 계속 준비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만 맞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만 적중시킨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대치동에 계시는 선생님들 여기 이송파 방이동에 있는 과학학원들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맞추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평이하게 내시면 우리 친구들 변별 어떡하나 그 걱정 때문에 이 분석 자료를 준비하는 내내 계속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쉬웠다. 어떻게 쉬웠냐? 도대체 얼마나 쉬웠길래 그렇게 쉬웠다라는 얘기가 나오냐라고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이거 서술형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그림이 완전 똑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완전 똑같은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기출 베스트 저랑 중간고사 때 자연선택과 진화 1-2 프린트에서 제가 이거 친구들 문제 풀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핸드아웃에도 잘 보여요. 단 2세는 습지가 형성되기 전에 중간 부리가 없었으며 부리가 작을수록 딱딱한 씨보다는 부드러운 씨를 잘 먹는다. 여기 지금 요 단서 있잖아요.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3번에 답이 얘예요. 얘. 요거를 그대로 베껴서 쓰면은 그게 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번만 보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프린트가 이게
그러니까 50개씩 구성되어 있는 문제 중에 이런 유형으로 5개, 6개씩 쭉 붙여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암기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하고 이런 프린트를 3번이나 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벌써 뭐 한 10몇 번을 푼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봤을 때 그냥 너무 자신 있게 썼을 것 같아요. 서술형 3번의 답이 그냥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을 정도니까. 그래서 대충 감이 오시나요? 얼마나 쉬웠을지. 그래서 일단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신감을 가졌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도 마음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실수가 용서가 안 되는 시험이 돼버린 거죠. 이번 시험이. 그래서 실수를 하거나 약간 삐끗해서 하나 더 틀리거나 하면은 이제 막 전교 등수가 쭉쭉 내려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친구들이 좀 마음을 좀 상할 수 있겠다. 성적이 발표되고 나면 자기 점수나 등수를 보고 나면 좀 마음이 상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드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제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이미 다 끝난 시험 가지고 뭐 이렇게 구구절절이 뭔가 또 더 되새김질을 한 게보다는 기말고사 때 빨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다시 이렇게 다 잡고 중간고사 때 시험을 잘 봤던 아니면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틀렸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빨리 털고 기말고사 공부로 빨리 모두 전환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한 주 동안 휴식 시간을 갖고 다음 주에 바로 개강을 할 건데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통합과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으로 제가 이거를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통합과학에 충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제 짜가지고 암기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친구들한테 한번 이거를 암기시키고 풀리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잘해요. 그리고 이거 암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금방 한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제가 지구과학 1, 2 분석해가지고 암기 자료 하나 더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신 자료를 제가 받아본 다음에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선생님 진도 나가기 전에는 이걸로 워밍업 시키고 이걸로 일단 1차적으로 암기를 시켜가지고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프린트가 나오면 그거를 좀 보고 거기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해주셨구나. 그거를 발췌해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는 그런 형식으로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내용들,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계속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그런 암기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이미 중간고사 때 그렇게 했고요. 기말고사 때도 또 계속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이렇게 이원화 시켜가지고 풀렸습니다. 기출 베스트는 정말 통합과학에서만 나오는 그런 문제들, 유형들, 그런 것들을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붙여서 이 문제를 풀면서 암기가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자료 해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못 본 자료 해석들, 그러니까 심화 자료 해석들만 담아놓은 심화 베스트 문제로 심화 자료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거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프린트로 또 준비해서 한 번 더 풀리고 해서 이원적인 작업으로 중간고사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무 안 나오고 여기서 주로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약간 김이 빠진 상태예요. 친구들이 굉장히 막 으쌰으쌰 하고 있었거든요. 막 나 진짜 지원 G2에 있는 내용까지 문제 다 풀었어 하면서 친구들이 되게 막 굉장히 막 열의가 막 차 있었던 상태인데 여기 있는 문제가 너무 싱겁게 나오고 주로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오니까 약간 좀 김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생님이 무엇을 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다 하고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나오면 맞춰주고 이렇게 공부를 준비해야 하니까
기말에서도 똑같이 이 공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구들하고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요, 유형편하고 실전편하고 나눠서 있어요. 그러니까 실전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들을 약간 유형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리가 없었기 때문에 화학, 생물, 지학으로 묶어서 유형편으로 한 바퀴 돌렸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전편으로 정말 그 보잉고에서 나오는 것 같은 배점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서술형의 문항수 맞추고 배점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간 딱 재가지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 가졌었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이제 시간에 어떤 식으로 시간 안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연습도 필요하니까 그 부분까지 디테일까지 신경 써서 준비를 친구들이 무사히 마무리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일단 뭐 주간 테스트 피드백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클리닉 피드백 같은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계속 1학기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랑 같이 지금 이제 1년 거의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랑 같이 지금 수업을 받는 친구들이 1학기 중간고사 때 저랑 만나가지고 지금 계속 있어요.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맙게도 친구들이 저 믿고 의지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 확인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공부 같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도장, 요거 유명하죠. 요거 못 받으면은 집에 못 가는 그런 악어 클리닉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준비할 때에는 일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정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남을 수 있는 친구들, 그 뒤에 뭐 영어를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수업을 간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가고, 그 뒤에 남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일요 클리닉을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7시에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저랑 계속 이거 뭐 오답 고치고, 아니면은 추가 문제 더 풀고 싶다고 하면 더 풀고 가고, 숙제를 미리 하고 싶다고 하면은 더 하고 가고, 이런 클리닉 시간 가졌었고요. 수업 끝나고 바로 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월요일 날 다시 와가지고 저랑 같이 클리닉 하면서 요 숙제들 마무리하고 오답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이제 많이 준비해주고 그냥 자료만 뿌려주고 말아버리면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풀었는지, 또 이제 저는 제가 준 그 자료들이 제대로 마무리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피드백이나 클리닉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자료를 주고 그냥 알아서 해 하고서는 그냥 좀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는 친구들이 있기는 한데, 미안하지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저랑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다행히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그거를 꼼꼼하게 뒤에 어떻게 했는지 잘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하나하나 다 질의응답하면서 마무리 짓고, 이런 것들이 편한 친구들이 지금 저랑 공부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학기가 지나면서 지금 2학기 이제 중간고사가 지나서서 기말고사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기가 되니까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하고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갖는 게 너무나 긍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꼼꼼하게 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물론 쉽다고는 하는데 실수 없이 다들 잘 봤던 거고요. 그리고 숙제를 다 하고 제가 좀 바빠가지고 다른 친구들 질의응답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은 와서 자기네들이 저 보여주고 이렇게 찍고 가요. 오답 완료 이거 말끔하게 찍고 선생님 다 했어요 하고 보여주고 그렇게들 하고들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의 어떤 분위기가 잡히고 이렇게 좀 꼼꼼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이런 자세가 잡히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고맙고요. 친구들이 또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팀워크도 잘 조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말고사 기간 동안 친구들이 마지막 스팟을 올릴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의 노력으로 또 뒤에서
백업 노릇 잘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나 클리닉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어려움에 겪지 않도록 지금 공부의 어떤 그 방향은 잘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그 자세 그대로 그대로 가면서 조금 더 제가 내용에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확 늘어나니까 그 범위들을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잘 그걸 정리하고 들어가느냐가 이번에 관건이 될 텐데 그렇게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친구들 잘 도움 주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지금 뭐부터 저하고 같이 공부하라고 보내주신 부모님들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번 기말고사 남은 기간이지만 이런 공부 시켜보시고 싶으시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모님들 보내주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기말고사 때 공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론 제가 잘 알려주면 2학년 돼서 화학 같이 공부할 때 또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고요. 또 화학이 아니어도 지구과학이나 생명이나 물리나 다른 공부하면서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서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와 함께 공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싶으시면 언제든 학원에 문의하시고 보내주세요.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해서 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다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상 통합과학 화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